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 그리고 이 지구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역사 속 누군가는 백성들이 손쉽게 배울 문자를 창제하며, 또 누군가는 최초의 한민족 국가를 건국하며, 또 누군가는 상당한 변태력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 엄마 포함과 째끼며 한반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그리고 오늘 알아볼 것이 바로 이 양반, 고려 제28대 군주이자 제가 이전 역사 속 변태들을 알아본 요영상 말미에서 사두 후작과 함께 진짜 도레이 같은 양반이라 말한 충해왕이라는 양반인데, 요 양반은 당최 어떤 어지럽고도 더러운 짓을 했길래 연산군을 제치고 한반도 역대 최고 쓰레기왕 막장왕이라 불리는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한반도 역사에서 전쟁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존재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하나는 일본과 조선이 벌인 임진왜란이고, 다른 하나는 몽골과 고려가 벌인 여몽전쟁인데, 오늘의 얘기는 이 여몽전쟁이 마무리가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여몽전쟁 이후 고려 국왕의 시호는 몽골에서 내려주게 되며,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자가 붙게 되죠. 그렇게 고려에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모광, 충정왕,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충해왕까지 총 6명의 충이 들어간 군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까놓고 말해 충해왕 이름만 보면 뭔가 인품 좋고 조정관리 잘하고 막 그래 보이죠. 뭐 아무래도 해라는 단어의 어감은 물론 해자 선생님 덕도 있다 보니 충 플러스 해라는 시호가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할 터. 허나 당시 시호의 해라는 단어는 약간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라운 형도 못하지만 애는 착해요 같은 느낌으로 무능한 왕에게 주로 쓰였다죠. 즉 다시 말해 요 양반은 원나라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신인 그런 양반이라는 건데, 허나 그의 일화들을 살펴보면 이 쉑은 애는 착해요 정도는 되는 해도 아까울 정도로 어떻게 망나니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정신이 나간 건가 싶은 일화들을 하나씩 소개하자면, 세자 시절부터 그는 들성부른 떡잎이라고 해야 할까, 본토비 의 자질에 타고났는데 하루는 저의 지붕에 앉아 새를 잡으려다 거기에 방아를 하는 미친 짓을 하질 않나. 뭐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올 짓거리들에 비하면 차라리 귀엽게 보이긴 하지만, 지 신분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동네의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길 가다 예쁜 여자 좀 있으면 걔들한테 팔다리 잡으라 하고 강제로 행위를 하는 등 망나니도 이런 개망나니가 없었죠. 허나 그의 개망나니 짓은 나이를 먹고 줄어들기는커녕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며 절정에 이르렀는데, 뭐 자신의 신분의 비밀로 여색을 즐긴 건 당연지사. 하루는 그의 아버지 충수광의 여인 경화공주, 그러니까 엄마 마저 어떻게 해볼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죠. 물론 경화공주가 그래 낳은 친모는 아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단순 궁녀 출신도 아닌 무려 몽골, 즉 고려의 형님 대가리와도 같던 원나라의 황족 출신 새어머니였다는데, 뭐 그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아니었는지 자기 따까리를 불러 나 엄마랑 하고 싶으니까 싸게 팔다리 묶어놓고 있으라 명하였다죠. 근데 따까리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선왕의 정비니까 좀 참으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이건 뭐 담비인지 못 참겠으니까 빨리 묶으라고 발광의 시전. 그렇게 충해왕은 경화공주의 침실로 들어가 강제로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경화공주는 수치심과 모욕감에 그녀의 친정 원나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충해왕은 이를 진작에 눈치채고 그녀의 팔을 묶기 위해 말거래를 금지시키는 등 이미 손을 써놓은 후였죠. 그렇게 타국에 발이 묶인 경화공주는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지만 건선징악이라고 하던가요. 충해왕의 개짓거리는 금세 원나라에 들통나게 되었으니, 어느 날 원나라에서 온 한 사신이 고려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 경화공주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사신과 만난 경화공주는 그 얼굴을 보자 이내 눈물이 뚝뚝 흘리며 그간의 일을 사신에게 알리게 되죠.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신 및 원나라는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밝혀지는 충격 진실, 까고 보니 충향의 개 막장짓은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그는 경화공주 사건이 있기 전 그의 장모와 째낀 것도 모자라 다른 새엄마 역시 진즉의 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환관, 그러니까 알도 없어 슬픈 내시에 마누라까지 빼달라던 전적 역시 존재했다죠. 와
는 안 되겠다 싶던 원나라에서 1339년 11월 직접 원나라로 데려가 그를 감금하게 이릅니다. 만 고작 이 정도, 아니 이것들도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한국사 최악의 왕이라 불릴만 한가 싶죠. 네, 그래서 당연하다면 당연스럽게도 1340년 그는 어찌저찌 석방되어 고래왕으로 재직이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개망나니 짓을 시작하는데, 하루는 저 뒤 강신의 딸이 이쁘다는 소문이 들자 사람을 시켜 얼른 궁으로 데려오라 명했으니, 허나 궁으로 데려와서 보니 그 둘이 벌써 한따까리 째낀 후네,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바로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모습, 그리고 그 머리통을 날린 양반의 아내도 당연하겠지만 충양에게 강제로 당하기도, 또 하루는 한 재상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동생을 덮밥으로 조졌다나 뭐라나, 참 기록에 쓰여진 짓거리만 이 정도인데 기록에 적히지 않은 짓거리까지 생각하면 이제는 더 말하기도 입 아플 것 같네요. 무튼 다른 일은 일절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징기스칸 후손보다 이 후손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혜왕이 째끼게 되자, 당시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은 원나라의 그 개짓거리를 명명백백히 알리게 되는데, 기철 요양반도 한 간신배의 한 개로 유명하지만 충혜왕은 요양반 비셜, 지금의 고려 국왕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원나라에게 제발 이 인간 언저리 좀 치워달라 사정할 정도였다죠. 이에 대충 눈치 까고 있던 원항제는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충혜왕에게 빨리 원나라로 튀어라 시키게 되지만, 또 지 잘못한 건 아는지 몸이 아프다는 등 허리를 다쳤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출두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나 원나라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았으니, 야 사실 이거 파티야 파티, 너 좋아하는 술도 많아, 우리 그거 다 오해한 거 알지 임마, 야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했냐, 너 인생 핀 거 야, 솔직히 말하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구라였겠지만 충양은 양심을 어디 엿바꿔 처먹은 건지, 아이 그래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이 나라 여자들하고 좀 했다고 뭐 큰일인가 하며 입이 빵꾸 뚫린 건지 대가리가 빵꾸 뚫린 건지 무튼 어디 하나 제대로 빵꾸 뚫린 것 같은 말을 하고 룰루랄라 사신들을 따라갔죠. 그렇게 1343년 11월 20일 사신들을 따라 정동 행성에 도착한 충혜왕은 얼른 파티를 즐기자 말하였 지만 그곳에는 오직 포성줄과 성난 얼굴의 사신들 뿐이었으니, 그렇게 그는 사신들에게 진짜 뒤지게 쳐맞은 후 강제로 마차에 묶여 원나라에 압송당하게 되었고, 원항제는 그의 얼굴을 보고 너는 내가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 줄 알라며 여기서 옥살이하면 바까바꿔오니 저 어디 시골로 꺼지라고 기양을 보내게 되었습죠.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 기양을 가다 급체해서 죽었다는데 진짜 급체인지는 모르겠고, 무튼 이렇게 개막장 충양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도 초라하게 끝이 맺습니다. 이후 고려 백성들이 충혜왕이 뒤졌다는 소식을 듣곤 서로 껴안고 만세를 불렀다기도 하는데, 참 충혜왕이 아니라 해충왕이라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무튼 여기까지가 한국사 최악의 왕 충양의 여러 일화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요양반의 다른 미친 일화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런 충혜왕 마냥 본주제에 출연해도 될 만한 양반들 또는 역사 속 생각보다 정상이 아니었던 양반들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고,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기대바라며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